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반평생 넘게 앞만 보고 달려오신 50대, 60대 젊은 번님들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올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참으로 녹록지 않았지요. 이제는 남의 얼굴이 아닌 나의 얼굴로 웃으며 살아가는 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 고통 뒤의 즐거움, 그 달콤한 인생의 공식. 제가 최근에 읽었던 멋진 말씀이 생각납니다. 고통이 선행되지 않는 즐거움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다. 언뜻 들으면 참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얻은 행운은 금방 사라지지만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고생 끝에 얻은 보람이나 아픈 몸을 추슬러 산 정상에 올랐을 때 느끼는 바람의 시원함은 가슴 깊이 남지 않습니까? 이것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나만의 공식이란 닥쳐온 시련을 재수 없는 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생 끝에 어떤 맛있는 열매가 열릴까 하고 기대하며 나만의 의미를 부여하는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왜 우리는 남의 얼굴로 살며 팍팍함을 느꼈을까요? 우리는 50전까지 참 성실하게도 남의 얼굴로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혹은 직장의 부속품으로 살았지요. 남의 눈에 번듯해 보이려 애쓰고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 내 마음은 뒷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삶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팍팍해집니다. 남들은 잘 살고 있다고 칭찬하는데 정작 내 속은 텅 빈 것 같습니다. 공허함을 느낍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라는 보상 심리가 자꾸 고개를 듭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때면 혼자 소주 한잔 합니다. 내 기쁨의 열쇠를 남이 쥐고 있으니 남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순간순간 변하는 감정의 기복 속에 하루를 살죠. 3. 나의 얼굴로 산다는 것의 참된 의미. 여기서 나의 얼굴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주체성을 뜻합니다. 남들이 좋다는 것 말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웃을 돕더라도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과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주체성이 있는 이타심은 상대를 돕고 나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기에 마음이 평온하지만 주체성 없는 선행은 나중에 왜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나 하는 서운함을 남기게 됩니다. 4. 내 얼굴로 살면 고통도 즐거움이 될까요? 내가 선택한 고생은 즐거움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통을 견디는 이유는 그것이 본인이 선택한 길이고 그 끝의 환희를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이 고통은 나를 더 깊이 있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스스로 결정하는 순간 고통은 나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근력 운동이 됩니다. 5. 고집쟁이 꼰대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주체적으로 산다고 하면 혹시 내 맘대로만 하는 꼰대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기 얼굴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부드럽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남에게 강요하고 남의 얼굴까지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 하는 게 꼰대입니다. 주체적으로 자기 얼굴로 사는 사람은 꼰대와 다릅니다. 자신의 얼굴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얼굴 주체성도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군요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바로 품격입니다. 6. 일상에서 나의 얼굴을 찾는 4가지 실천 팁. 거절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부탁에는 정중이 아니오라고 말씀해보세요. 남의 눈치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먼저입니다. 혼자만의 시간 즐기기. 하루 30분이라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나만 좋아하는 일독서, 산책, 명상 등을 해보세요. 나를 주어로 말하기. 애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라고 문장의 주어를 나로 바꿔보세요. 작은 성취 기록하기. 오늘 하루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서 즐거웠던 일들을 수첩에 적어보세요. 그 기록들이 모여 당신의 진짜 얼굴이 됩니다. 젊은 번님들, 남의 눈치 보며 적응하는 삶이 교양 있는 삶처럼 보일지 모르나 내면이 무너진 채 겉만 웃고 있는 것은 품격이 아니라 가면입니다. 이제는 거울 속에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남의 얼굴로 사느라 참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얼굴로 웃으며 살자. 그것이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가장 위대한 인생 공식입니다. 7.
제가 최근 스페인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74세의 나이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하던 무렵 독학으로 스페인어를 익혔던 기억이 납니다. 혼자 공부한 탓에 지난 10년간 써먹을 기회가 마땅치 않았는데 올해 1월 중순부터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통해 정식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경로우대 덕분에 거의 무료로 배울 수 있으니 이 또한 즐거움입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일은 치매 예방에도 좋지만 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비록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 탓에 교실 문만 나서면 배운 내용을 까맣게 잊곤 하지만 다시 보고 또 연습하면 그만이기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강사 선생님의 열정적인 아니모, 힘내세요. 라는 응원에 힘입어 스스로 좋아서 하는 공부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돋보기에 의지의 교과서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혹여 젊은이들의 눈에는 주접이라 비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의 얼굴이 아닌 나의 얼굴로 사는 삶이기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주위의 시선에 흔들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맺는 말. 인생은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그 길을 누구의 얼굴로 걷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더군요. 나 역시 60이 넘고 70이 될 때까지는 세상이 정해준 속도에 맞추느라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에 신경 쓰느라 참으로 팍팍한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70대의 산티아고의 거친 길을 네 발로 걷고 80대에 다시 펜을 잡아 낯선 스페인어 단어를 외우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고통 뒤에 오는 즐거움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리고 내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할 때 비로소 내 진짜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빛나는지를 말입니다. 지금 혹시 앞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있나요? 아니면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정작 나 자신의 얼굴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요?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겪는 그 시련은 여러분만의 인생 공식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품격을 잃지 말고 나 자신에게 정직한 주체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인생의 진정한 품격입니다. 84세인 저도 이제 막 아이유 스페인어 걸음마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에도 세상은 여전히 배울 것 투성이이고 나 자신의 얼굴로 마주하는 매일매일이 소풍 같습니다. 젊은 번님들, 여러분도 부디 남의 얼굴이 아닌 나의 얼굴로 활짝 웃으며 여러분만의 순례길을 당당히 걸어가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스페인어 인사처럼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바야 콘 디오스.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